내 남편의 외도 옆집 남편이 내 남편과 똑같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바로 옆 단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출근 보내고, 저녁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 음식 데워놓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요. 여보, 오늘도 늦겠어. 남편 민수는 늘 바빴어요. 건설회사 부장이라고 하더니 정말 매일 야근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집안 살림도 넉넉했고 불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옆 단지 푸르지오에 사는 김미선이에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딱 봐도 관리를 잘 받는 티가 났죠. 명품백에 깔끔한 옷차림까지. 아,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정말 잘해줘서요. 매일 꽃도 사다 주고 아이 교육비도 아끼지 않고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그냥 자랑하고 싶은 신혼 부부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마트에서도 동네 카페에서도.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가정적이에요. 주말마다 아이랑 놀아주고.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우리 남편 민수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신혼 때도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일주일 전 그 여자가 집에 초대를 했어요. 언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거절할 이유도 없고 호의를 베푸는데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서 갔죠. 푸르지오 아파트는 정말 컸어요. 우리 집보다 평수도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감사해요. 남편이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써주거든요. 미선 씨가 커피를 내오면서 집 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거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들이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에요. 남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정말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저는 30년 동안 매일 봐왔거든요.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미선 씨는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죠. 네, 잘생겼죠? 민수 씨예요. 민수. 우리 남편과 같은 이름. 아니, 같은 사람. 그리고 이게 우리 아들 준호고요.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요.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어요. 그 아이는 어릴 적 우리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민수 어린 시절 사진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몇 살이에요? 올해 6살이에요. 정말 순하고 착해요. 6살. 6년 전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남편이 정말 잘해줘서요. 매일 집에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매일 집에 온다고? 우리 남편은 언제부터 매일 야근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남편분 직업이 뭐예요? 건설회사 다니세요. 부장님이거든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름도 직업도 직책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남편이 매일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 건 거짓말이었다는 걸. 바로 옆 단지에서 또 다른 아내와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걸. 실례지만 화장실 좀 쓸게요. 저는 간신히 웃으면서 화장실로 피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죠. 30년을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미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남편이 이미 결혼한 남자라는 것도 모르고 저만 바보였던 거죠.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정말 맛있는 커피네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걸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이, 이 가정이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녁 7시쯤 남편 민수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여보, 힘들었어? 응, 오늘 야근이 좀 있었어. 거짓말. 그는 야근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와 놀아주고 아내와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저녁 차려놨어. 고마워. 근데 배가 안 고파서. 간단히 먹을게. 당연하죠. 이미 저녁을 먹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됐어요. 민수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푸르지오 쪽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봤어요. 저녁 8시쯤 민수가 푸르지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말로 두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수의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부부인데 못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아마 미선이 생활비였겠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우리 집과 대부분의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민수가 세금 절약 때문에라며 제 명의로 해뒀던 거였거든요.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었네요.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는 6년 전부터 미선이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고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가정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바보처럼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신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아니, 정확히는 중혼을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죠.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사진도 있고 통장 내역도 있어요. 그렇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하실 겁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라고 하시니까. 변호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그 전에는 절대 남편분께 들키지 마세요. 그 후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민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야근이 없어서. 거짓말. 아마 미선이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좋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두 집을 오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날 밤 민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죠. 증거 서류들, 재산 목록,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골프 간다고 나갔죠. 여보, 골프 치고 와. 응,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또 거짓말인가 싶어서 저는 몰래 뒤따라가 봤어요. 정말 골프장으로 가나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정말로 골프장으로 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의심했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미선이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이번에는 미선이네 집에 다시 갔어요. 그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미선 씨, 저번에 봤던 가족 사진들 다시 보고 싶어요. 네, 물론이죠.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민수와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선 씨, 남편분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4cm요. 왜요? 우리 민수는 176cm였어요. 2cm 차이지만 분명히 달랐죠. 그리고 혹시 남편분 왼쪽 어깨에 점 있나요? 점요?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우리 민수는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어요. 신혼여행 때 발견했거든요. 아,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해서요. 하지만 정말로 너무 닮았어요. 쌍둥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요. 미선 씨, 실례지만 남편분 본명이 뭐예요? 이민수예요. 왜요? 이민수. 제 남편은 김민수.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똑같다는 게 우연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키도 다르고 점도 없고 성도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그날 밤 민수가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스코어 좋았어? 응, 그럭저럭. 그런데 왜 갑자기 골프에 관심 있어? 아니야, 그냥.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형제 자매 있어? 민수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결혼한 지 30년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민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이 하나 있었어. 있었다고? 쌍둥이 형이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어. 쌍둥이. 어떻게 헤어진 거야? 민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난했거든. 쌍둥이를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형을 입양 보냈어. 내가 5살 때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형 이름은 뭐였어? 민수였어. 우리 둘 다 민수였거든. 형은 큰 민수, 나는 작은 민수 이렇게 불렸어.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연락이 안 됐어.
부모님도 몇 년 후에 돌아가시고 형이 어디로 입양 갔는지도 몰라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아픔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 응. 가끔 꿈에서 만나긴 하지만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미선이의 남편이 바로 민수의 쌍둥이 형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미선이에게 연락했어요.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만나면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았거든요. 미선 씨, 어제 남편분에 대해 물어본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네? 제 남편이랑 너무 닮으셔서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하나씩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미선 씨 남편분 어릴 때 입양 오신 거 맞죠? 미선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건 남편이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혹시 원래 이름이 민수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셨죠? 미선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언니, 설마.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그 쌍둥이 동생인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미선이가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용히 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일단 사진부터 비교해 봐요. 제 남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에서 민수 사진을 꺼냈어요. 미선이가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쌍둥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봐요. 생년월일이나 어릴 때 이야기 같은 거요. 좋아요. 미선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뭐가? 생년월일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살던 동네도 같아요. 저도 민수에게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놀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까요? 그게 좋겠어요.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옆 동네에서 당신이랑 정말 닮은 사람을 봤어. 민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나 닮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진도 찍어왔어. 저는 미선이가 보내준 이민수 씨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아는 사람이야? 민수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형님일까? 정말 형님일 것 같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한번 만나볼까? 만나고 싶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약 형님이 아니라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저는 미선이에게 연락했어요. 미선 씨, 우리 남편이 사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사진만 들여다봐요.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게 할까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선 씨,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네? 갑자기요? 남편분도 같이 오시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민수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여보, 정말 오늘 와? 응, 저녁 7시에 오기로 했어. 나 너무 떨려. 괜찮을 거야. 6시 50분쯤 벨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형님? 민수야. 정말 너야? 미선이와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에요? 민수야, 내 동생.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와 미선이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이민수 씨가 말했어요. 입양 간 후에 이름이 바뀌었어. 이민수로.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웠나 봐. 형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자랐어. 너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혼자 컸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미선이와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말투도 습관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거든요. 형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생각했어. 두 사람은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기억나? 우리가 어릴 때 강아지 키웠던 거? 흰둥이. 맞아. 정말 작고 귀여웠는데. 그리고 엄마가 우리 구별 못해서 항상 헷갈려 하시던 것도. 맞아. 그래서 내가 왼쪽 팔에 빨간 끈 묶고 다녔잖아.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어릴 때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어요. 형님, 입양 가신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새 가족이 좋긴 했지만 너와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거든. 이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울면서 민수야 부르곤 했어. 입양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저도 형님이 어디 가셨는지 몰라서 매일 밖에 나가서 형 하고 불러봤어요. 두 사람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직업도 똑같고 나도 깜짝 놀랐어. 너도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다니. 형님은 어떻게 건설 쪽으로 오게 되셨어요? 입양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셨거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지. 저는 대학교 건축과 나와서. 나도 건축과야. 설마 오대학교? 맞아. 너도?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학교 때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 그러게. 정말 운명인가 봐. 미선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럼 왜 진작 만나지 못했어요? 같은 대학, 같은 과였는데. 학번이 달랐나 봐. 나는 94학번이거든. 저는 95학번이에요. 1년 차이였어요. 그 1년 차이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형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저도요. 싫어하는 음식은? 당근. 완전히 똑같네요. 심지어 취미도 비슷했어요. 저는 주말에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해요. 나도.
그런데 미선이가 싫어해서 요즘엔 못 가고 있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미선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남편분들 정말 똑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이해가 돼요.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버릇까지 똑같다는 거였어요. 형님, 생각하실 때 귀를 만지시네요. 너도 그러잖아. 정말로 민수도 생각할 때마다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형님,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7년 전인가. 미선이랑 만난 지는 10년 됐고, 저희는 30년 됐어요. 30년? 와, 오래됐네. 부럽다. 형님도 미선 씨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깨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두 명이에요? 준호가 민수와 이민수를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어요. 준호야, 이분은 아빠의 형님이셔. 형님요? 응,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준호가 두 사람을 계속 비교해 봤어요. 정말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때 민수가 준호를 안아줬어요. 삼촌이야. 이제부터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삼촌, 좋아요. 준호가 금세 민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왜 아들이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거든요. 삼촌은 조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후로 우리 네 가족은 정말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준호도 저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이모 아빠가 둘이에요. 준호가 신기해하면서 우리 민수 아빠와 자기 아빠를 번갈아 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민수도 형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릴 때 헤어진 형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모양이에요. 여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형을 못 만났을 거야. 우연이었지 뭐. 하지만 정말로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이끌었을지도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30년 만에 가족이 늘어났거든요. 형님, 내외분과 조카까지. 미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질투심 때문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자신보다 어린 여자가 행복해 보이니까 시기했던 거죠. 언니, 저도 언니 같은 든든한 분이 있어서 좋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민수. 제 남편 민수는 형을 만난 후 더 다정해졌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앞으로 더 잘할게. 뭘 더 잘해? 지금도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처음 미선이 집에서 사진을 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일이었네요.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준호가 저를 보고 뛰어와요. 이제는 정말 제 조카 같아요. 준호야,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아빠가 둘이라고 자랑했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예요. 오늘은 두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왔어요. 민수 형제는 정말 똑같아서 사람들이 신기하다며 쳐다봐요. 여보들 사진 찍어줄까? 미선이가 카메라를 들고 웃어요. 네, 언니. 우리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네요.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떤 좋은 일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한 50대 아줌마가 됐어요.
남편도 있고 새로운 가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때로는 오해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겠죠.